지금 이제 3학년 2학기부터는 뭘 좀 고민해야 되냐. 1학년 1학기 과목에 내신 성적을 잘 받기 위한 고민을 먼저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뭘 선택할지는 나의 기초학력이, 내가 경쟁력이 얼마나 될지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남이고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정시에 뭐라고 막 적혀 있습니다. 내신을 반영하는데 정량평가도 도입하고 정성평가도 도입하고 이렇게 무언가를 반영하겠다라는 대학들입니다. 2028 때는 수능이라는 게 국어, 수학, 탐구 이렇게 시험을 보는데 이제 시험 범위에 빠지다 보니까 실제로 수학이 어렵게 낼 수 있을까? 라는 게 대학의 궁금증인 거고요. 사회나 과학 같은 경우도 공통사회, 공통과학이 시험 범위다 보니 실제로 교과서 범위 외로 출제를 하는 건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럼 이제 대학들은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수능이라는 게 어렵게 내기가 어렵겠구나. 그러면 상위권 대학을 지원하는 친구들도 동점자가 많겠는걸? 그래서 이렇게 내신을 다 반영한답니다. 지금 동국대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이렇게 반영을 하겠다라고 재작년에 낸 겁니다. 고교육 정상화 사업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 혜택을 적나라하게 반영되는 대학은 서울대입니다. 그리고 한양대고요. 그리고 동국대입니다. 이 세 개 대학교는 2028학년도부터는 정시 40% 의무를 이제 지키지 않아도 된다. 아마 30%만 뽑으면 될 겁니다. 그럼 이걸 보고 있는 연대나 고대나 서강대나 성대나 이런 대학들도 우리도 고교 정상화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정시 인원을 줄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분명히 할 겁니다. 대학이 바라보는 관점은 뭐냐? 정시는 맨 마지막에 뽑는 거다. 수시를 먼저 뽑고 나서 수시에 합격하지 않은 친구들을 대상으로 뽑는 건데 그러면 수험생이 많아야 정시까지 갈 아이들이 많아지는 거죠. 근데 학령 인구가 계속 줄고 있다. 그러면 정시의 인원을 40%씩 뽑는 게 대학 입장에서는 별로 유쾌하지 않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정시를 또 줄이고 싶은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수능 시험의 가장 큰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문제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장점이라도 얘기할 수 있는데 수능이라는 시험은 매년 성적이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 정시 합격한 친구들은 자기가 합격한 대학교를 만족하는 비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시험 봐가지고 한 문제 실수로 틀렸는데 이거 하나만 맞았으면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거든요. 이런 친구들이 대학에 많이 들어오면 40%를 들어오면 이 친구들이 자꾸 딴 생각을 한다. 내가 들어간 대학교가 내가 최종의 대학이 아니라고 자꾸 생각을 한다. 그럼 이 아이들이 진짜 반수 재수를 성공하면 대학 입장에서는 등록금을 4년 동안 받아야 되는 친구가 1년만 등록금을 내고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럼 재정에도 문제가 생기다 보니 정시를 자꾸 줄이려고 한다. 거기에 대학이 이런 생각까지 맞아 떨어지다 보니 자꾸 정시에도 내신을 집어넣는 대학교가 속속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땐 더 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 수능 최저라는 걸 학생부 종합전형도 모두 다 반영하는 걸 검토하겠다라는 게 지금 대학들의 고민입니다. 내신도 열심히 준비하고 수능도 조건으로 어느 정도 만들어야 수시도 대응이 되는 거고 정시도 대응이 되는 거다. 이게 이 입시의 가장 중요한 축입니다. 그럼 수시랑 정시랑 차이가 뭐예요? 라고 질문하면 차이는 이건 거죠. 수시의 교과 종합은 학교 생활 기록부의 내신 그리고 비교과 이게 우선적으로 반영되는 거고요. 이 수능 최저는 조건으로 해당되는 겁니다. 반면에 정시에서는 수능 성적이 우선적이긴 하지만 아이들을 변별할 때 내신을 집어넣겠다. 내신이 너무 낮으면 우리 대학 안 뽑는다 라고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작년에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무 좋은 고등학교를 가서 내신을 못 받으면 수시뿐만 아니라 정시도 힘들어진다. 이라는 얘기를 제가 자꾸 강조했던 거예요.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기 위한 중3 친구라고 하면 지금 이제 3학년 2학기부터는 뭘 좀 고민해야 되냐. 1학년 1학기 과목에 내신 성적을 잘 받기 위한 고민을 먼저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또 하나 발생을 합니다. 최소한 국영수사과 한국사에 내신 등급이 독립적으로 나온다고 했어요. 10%, 10%, 10%, 10% 안에 들면 모두 다 1등급이다. 그러면 진짜 안타까운 친구가 누굴까? 100명 기준으로 했을 때 국어를 15등 했어요. 수학은 11등 했네요. 영어는 13등 했어요. 사회 12등 했어요. 과학 17등 했어요. 이걸 우리는 아깝게 2등급을 받았다 라고 얘기합니다. 대학이 아나요? 2등급을 아깝게 받은 건지 모른다라는 게 문제죠. 그럼 1등급을 받은 아이는 대학에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10등이라고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등부터 10등까지가 1등급이니 제 5등짜리 아이겠구나. 통계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과목이 이렇게 다 나눠져 있고 이 과목을 이렇게 선택해야 되는 거다 보니 그 아이들이 분산되잖아요. 그러면 1등급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정을 한번 해보니 현재 고1 친구들이 고3까지 3학년 1학기까지 다 토탈로 하면 최대 2,000명 나오겠다. 그리고 이거를 학교의 우리나라 수준까지 다 계산해 보면 700여 명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5, 1등급 맞는 거 진짜 어렵구나. 내신이 이렇게 확장되다 보니 아직 시작되지도 않은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이 이제 9월 달이 되면 도대체 뭘 선택할지 우왕좌왕하게 된다. 뭘 선택할지는 나의 기초학력이, 내가 경쟁력이 얼마나 될지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 내가 고등학교를 어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도 다른 거고 또 실제로 내가 지금 중학교 때까지 어디까지 학습을 했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거죠. 우리나라 현재 대학 입시에서 선발하는 비율 크게 5가지 전형으로 나눠져 있는데 수능으로 뽑는 게 40%예요. 주요 대학교는 전국대학교라면 18%네요. 교과는 11% 뽑고요. 45%는 이 교과 전형이 전국 단위네요. 전국에 대학이 많잖아요. 45%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60%가 넘습니다. 지방대 안 가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지방대에 뭐가 많냐면 의예과가 많고요. 약학과가 어마무시하게 많고요. 또 치의예과, 수의예과, 한의예과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우리 아이가 내신을 완벽하게 받을 수 있는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게 제일 유리하죠.